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비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무조사 대응 나가 있었습니다. 참 바빴었는데요. 세무조사 대응이 뭐냐면 이렇게 과세 관청이 있고요, 과세 관청이 세무조사를 해요. 세무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이제 조사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이신 분은 세무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세무조사 받으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안비서가 세무조사를 대응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무조사 대응 지원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가 연차가 이제 현장 인차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브 인차지로서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가 보통 제가 나갔던 데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세무조사 대응을 열심히 논리를 짜고 소명서를 작성을 하고 그날은 너무 바빴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무조사 대응도 이제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태블릿도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컨텐츠가 뭐냐면 이제 평소에 그 여러분들 생활 하시다 보면은 세무 관련해가지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댓글 같은 걸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는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무 이야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있으셨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무심한 때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아버님이 아들입니다. 아들분에게 이렇게 5만원씩 용돈을 평소에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게 됐죠. 이 아들이 처음에 5만원씩 용돈을 받을 때는 용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이 만약에 5만원이 아니라 한 3억원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3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된 거죠. 큰 돈을 받게 되니까 이 아들도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좀 알아보니까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이 증여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버님이 아들한테 돈을 증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금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억 원이라는 돈이 5천만 원을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아버님은 그 증여세를 이제 당연히 일단 일반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지만 안 낼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살짝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 3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빌려주는 거는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돌려받는 거니까 말 그대로 증여가 아닌 거니까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번에 첫 번째 세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는 당연히 이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이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이자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 돈을 아들이 잠깐 사용을 하죠. 그 돈의 사용 대가인 거죠. 돈의 사용 대가인데요. 이 사용 대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제 법에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연이자로 4.6%로 이제 법에서 이렇게 적정하다라고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님이 아들한테서 이자를 이 4.6%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당연히 적정하게 이자를 잘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만약에 적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4.6%만큼은 이분이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이자로 이제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으면 이 아들에게는 연 4.6%만큼씩 이자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씩 증여를 해주고 있다 라고 이제 되는 거죠. 연 4.6%씩 증여해주고 있다. 땅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진짜 놓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써서 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증여세를 안 냈었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네, 그 금액이 제 생각에는 작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만 괜찮습니다. 법에서는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연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보다 많아야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빌려주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x 곱하기 4.6%는 이제 1,000만 원보다 큰 경우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보다는 작게 빌려준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 금액보다 작게 빌렸으니까 증여세 발생을 안 하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준비할 것,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하는 세무조사처럼 이제 가세관청에서 당연히 나중에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 아버님이나 또는 아들에게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조사관들이 있을 거예요. 조사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님한테서 아들로 돈이 이렇게 딱 갔으면 이거를 증여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증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보통 부모님이 아들한테 줄 때 돌려받을 걸로 생각하고 돈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빌려준 거라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함.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소비대차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소비대차 계약서, 즉 그냥 차입 계약서인데요. 보통 이제 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생활 속의 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계약서. 여기에 관련 계약서 일반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 이 계약서를 썼는지 이제 법무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를 쓰셨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하실 게 뭐냐면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행 필요. 계약서는 만기나 금액이나 이자를 언제 주기로 한 그러한 약정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전혀 이행을 안 하셨다면 그 계약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조사관분들은 그 계약서를 믿지 않고 그냥 증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행을 하셔가지고 전산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상상으로 매달 이렇게 이자가 가고 있다면, 아들에게서 부모님에게로 이자가 계속 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 누가 봐도 빌렸다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자가 1,000만원보다 낮다는 가정하에서요. 이제 모의자로 해서 4.6%로 발생하는 이자가 만약에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은 1,000만원을 이제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세무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한 점들이 또 있으셨다면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컨텐츠 계속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수험생활 이야기들도 당연히 계속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